빅데이터를 공부한 남자 빅공남 통계가치 공부해요 13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상관계수 코릴레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학에서 중요한 주제인 상관계수에 대해서 아주 쉽고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통계 쉽게 이해하는 영상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지난번 영상 여러분들 11월 6일자 영상에 보시면은 공분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오늘 영상을 들어야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관계수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요런 모양일 때는 0이 나오고 상관계수가 그죠? 완전 직선일 때는 1이구나. 그죠? 마이너스 1도 나올 수도 있네요. 좀 직선처럼 올라가는데 퍼져 있으면은 좀 0에 가까워지는데 양수음수가 나뉘는구나. 뭐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나있는 저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관계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키워드가 무엇일까 먼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주제는 상관계수는 어떤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에 있는 어떤 통계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상관계수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뭘 알 거냐면 결국에는 두 변수가 중요합니다. x와 y, x축, y축 두 변수 사이에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직선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게 어디로 해야 되냐면 그 직선을 찾을 것인가는 회귀분석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잡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릴레이션이라면 어떤 건 직선관계,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직선의 AB를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회귀분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회귀분석하기 전에 오늘의 이제 키워드 먼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관계수가 양수라는 거의 의미가 무엇일까? 상관관계가 음수라는 거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스트롱, 위크, 상관관계가 강하다, 스트롱하다가 무엇일까? 그죠? 그 다음에 약한 거, 위크하다가 무엇일까? 그 다음 상관계수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요런 것들을 이해하는 오늘 영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처럼 공분산을 배웠을 때 상관계수라는 거는, 공분산이라는 건 증가 감소의 대략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랬고, 얘는 직선 형태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스트롱하다, 위크하다 나오는데, 스트롱할 때는 완전 직선에 가깝고 뭔가 위크할 때는 증가하는 경향은 있는데 뭔가 좀 직선에서 멀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스트롱 네거티브 할 때는 거의 직선에 점들이 모여 있고, 위크 네거티브 할 때는 직선에 좀 떨어져 있게 됩니다. 점들이. 그래도 내려간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상관계수가 없을 때는 증가든 감소는 알 수가 없다. 노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0에 가까울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림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두 변수 간의 직선관계, 리니어한 상태의 상관성을 통계적 수치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였고, 그 다음 강하다, 약하다, 얼마나 직선에 붙어 있을까? 그래놓고 질문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기울기랑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한번 보시면서 공분산 개념을 지금 보시면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공분산을 이해하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처럼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공분산식을 정리할 수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왼쪽처럼 다음과 같이 공분산이 4개 영역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번 영역으로 하면 증가, 감소,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공분산이라는 거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의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 수치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요런 식으로 썼었죠. 공분산은 이게 있고, 중요한 건 오늘 배울 상관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얘는 뭐냐면 증가를 더 벗어나서 더 표준화된 값을 만들게 되면은 직선관계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지난 수업에 따르면 한번 복습을 해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공분산은 증가 또는 감소의 어떤 부호에 관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수치고요. 하지만 극단치의 영향이 되는 표준화된 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분산을 나누기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이걸 우리는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뭐냐면은 증가 감소긴 감소인데 증가의 직선형, 증가의 감소의 감소의 직선형의 어떤 측정하는 변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분산이 아닌 상관관수의 개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식을 보면은 공분산이 지난번 영상에서 공분산 공부를 한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요 상관계수 공분상 증가 감소 부호에 관한 어떤 크기에 관한 내용을 표준화시켜서 나온 이 수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수치가 무슨 의미일까가 좀 더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분상 개념을 이해하고 표준화된 상관계수를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코릴레이션 요 로라고 하는데 이 로의 값은 뭐냐면 공분산을 표준편차 x, 표준편차 y로 나눈 거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눈 게 뭐냐면 코릴레이션이다.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등호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되고 1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관계수가 0이면은 직선관계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1이면은 뭐냐면 아예 증가하는 직선에 가까운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분포가 거의 점들이 다 여기 있다는 겁니다. 거의 직선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 변수 간의 직선관계가 있고 그 직선관계가 어떤 직선에 계속 모여있는지 멀리 퍼져 있는지 어떤 그런 걸 측정하는 수치 그 통계량 값이 뭐냐면은 코릴레이션입니다. 항상 이건 세 변수가 아니라 두 변수라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발췌를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상관관수 계수가 0.3일 때가 있고요. 0.3일 때가 있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일 때가 있고 상관계수가 0일 때가 있대요. 그럼 보시면은 얘도 0점이면 양수죠. 플러스고 마이너스면은 플러스면 말씀드렸듯이 뭔가 증가의 직선 형태 추세를 보여야 되고 점들이 이렇게 찍혀있죠. 제가 한번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점들이 이렇게 찍혀있는데 점들이 이렇게 찍혀있는데 좀 직선에서 멀리 떨어져서 추세를 보이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3의 파저티브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예 만약에 직선이 점에 몰려있으면은 점들이 여기에 막 더 붙어있으려고 더 몰려있다면은 거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략적으로 0.3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분포의 모양을 상상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좀 떨어져 있겠구나라를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증가, 감소 형태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이라는 감소를 하죠. 그래서 위쪽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보일 때는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부호가 음수일 때는 직선형 형태가 내려가는 감소의 추세를 보이는데 0.3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좀 더 퍼져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그림으로 이해하고자 만든 거고요. 상관계수가 0이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없다. 이게 뭐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건지 예측이 안 되는 모양일 때 우리는 상관계수가 0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어떤 증가하는 직선 모양이 나올 때 측정하는 수치고 완전 직선이 될 때는 1이다 라고 1이고 내려가는 직선일 땐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림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림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파저티브 릴레이션십 직선이 막 점이 찍혀 있는데 어떤 직선형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직선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상관계수가 음수라는 거는 점들이 찍히긴 찍혔는데 x와 y가 이렇게 두 변수 간에 감소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0일 때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여기 4개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가 뭐냐면은 좀 더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코릴레이션은 직선을 가정을 한다. 완전히일 때는 완전 점들이 직선을 이룬다. 완전히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히 직선처럼 점들이 이렇게 서 있다. 그러니까 줄을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0.9처럼 상관계수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직선형 형태의 어떤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직선이 좀 떨어져 있게 되죠. 그죠? 근데 더 상관계수가 낮아지게 되면은 증가하는 추세는 있지만 직선에다 또 멀리 막 분포가 퍼져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0이 돼버리면은 상관계수가 직선인지 뭔지 뭐 감소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직선형이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증가하는 직선인데 상관계수가 조금씩 낮아지면은 좀 퍼지는 분포가 나온다. 0에 가까우면 거의 직선형의 분포를 알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면 좀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면서 조금의 직선처럼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0.5일 때, 마이너스 0.9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예 직선이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리니어, 직선의 형태에 가까운 분포를 찾아가는 수치고 1과 마이너스 1일 때는 증가하는 직선, 감소하는 직선에 가까운 거고, 이게 만약에 한 0.7 정도, 1보다 작거나 뭐 이런 숫자가 되면은 직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모양이 나온다. 그걸 측정하는 수치라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일 때는 퍼펙트 파저티브 코릴레이션, 완전 직선이다. 마이너스 1일 때는 퍼펙트 네거티브, 내려가는 직선이다. 0일 때는 이건 알 수가 없다. 직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이 수치 가지고 뭔가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직선처럼 점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완전히.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처럼 완전히 모여있다. 근데 1보다 조금 작죠. 0.9 정도 되면은 직선에 가까운 몰려있는 분포긴 한데 직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0.5면은 더 분포가 0.9일 때보다 더 분포가 산만하게 멀리 퍼져 있죠. 그 다음 아예 0.1이면은 직선을 찾더라도 완전히 동그란 모양이라서 직선 형태라고 보기 좀 어려운, 작을 때는 0에 가깝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주제는 뭐냐면 한 0.9 정도 될 때 이런 점들이 있을 때 이 직선의 식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은 회귀분석이 되는 거예요. 회귀분석. 회귀분석이라는 거는 상관계수가 높을 때 이런 상관계수가 있을 때 이런 직선의 식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게 회귀분석, 리그레션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위키피디아의 그림이 이제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정체는 상관관계가 1일 때는 완전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직선입니다. 조금이라도 숫자가 내려가게 되면은 직선에서 조금 분포가 퍼져 있습니다. 근데 0.4일 때는 뭔가 증가 경향인데 뭔가 0에 가까워지려고 그러니까 분포가 더 퍼졌습니다. 0일 때는 완전히 분포가 퍼져서 직선인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애들은 직선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네모 이거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없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도 직선 관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다 뭐냐면 상관계수가 0인 숫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뭐냐면 다 중요한 이건 뭘 말하냐면 기울기에 무관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얘가 더 가파르고 얘가 완만하지만 둘 다 직선이면은 상관관계는 1이 되는 겁니다. 증가할 때는. 마찬가지로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수의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완전 스트롱한 직선 모양이 나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를 다시 리뷰하면은 상관계수라는 거는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을 코베리언스 x, y를 얘는 뭐냐면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그거를 표준편차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관계수를 그래서 우리는 로라고 읽는데 요렇게 쓸 건데요. 그 로라는 수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갖습니다. 0일 때는 직선 간격이 아예 없고 분포 직선형을 알 수 없는 모양이고요. 1에 가까워지면은 증가진 직선, 마이너스 1이면 감소하는 직선의 모양이 가까워집니다. 직선의 기울기랑은 상관없어요. 스트롱하다, 약하다는 뭐냐면은 직선에서 점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 정도지 이거의 기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는 가파르든 완만하든 둘 다 직선 점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둘 다 거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거고 둘 다 스트롱한 직선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랑은 상관없고 직선이 가파르냐 완만하냐랑 상관없고 직선이 될까? 점들이 모여서 직선을 이룰까 안 이룰까? 그걸 측정하는 게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고 스트롱 파저티브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거의 1에 가까워서 점들이 거의 직선에 붙어 있을 때 근데 거기서 상관관계수가 좀 양수인데 낮아지면은 직선에서 좀 떨어진 분포가 나올 때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음 주제 직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귀분석이 나오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다음 주제에 관해서 내었는데 그래서 그 직선 알겠어. 상관계수가 1일 땐 직선인 거 알겠고 1에 가까우면 알겠는데 어떻게 찾을까? 회귀분석에 관한 이슈가 있고 상관계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책을 공부하다 보면은 피어슨 상관계수, 그 다음 스피어만 상관계수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 회귀분석이 아주 통계학에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회귀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슈를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 뭐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영상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감을 잡으면 좋습니다.
퍼펙트 포지티브 코릴레이션, 퍼펙트 1일 때는 완전 직선, 마이너스 1이고, 0.9일 때는 조금 더 퍼져 있다, 직선에서. 0.5일 때는 조금 더 멀리 퍼져 있다. 0일 때는 직선 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 직선이다. 마이너스 0.9는 직선처럼 되는데 조금 퍼져 있다. 더 퍼져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변수 간의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직선 형태의 리니어한 모양을 찾아가는 것이 직선을 찾는 게 회귀분석이고, 회귀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얼마나 직선에 가까운지 알아내는 수치, 그 통계량 값이 코릴레이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 열심히 준비했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영상 한번 보시면서 공분산하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같이 두 개를 공부해 주시면은 좀 더 쉽게, 좀 더 직관적인 의미가 많이 와닿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